공공부문의 기관 투자자와 민간 부문의 기관 투자자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성 투자자는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 또는 그 자금의 운용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한 부담금을 잘 운용을 해서 가입자가 노령에 접어들었을 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 연금성 투자자의 수입과 지출은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과 실행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부동산 투자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연금성 투자자로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 공공부문의 연금기금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아주 큽니다. 반면 민간 부문의 경우 연금 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고요. 그와 비슷한 다른 상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퇴직연금 상품에 비해서 이 공공부문의 연금기금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문화가 과거부터 고착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불의 퇴직금의 경우 노령에 접어들기 전에 다 소비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도 일시불의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연금 지급액이 확정적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것을 영어로 Defined Benefit, 줄여서 DB라고 부르고요. 종업원이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연금의 지급액이 그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요거는 줄여서 DC, 즉 Defined Contribution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DC형의 부동산 투자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성 투자자는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 보험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 또는 그러한 자금의 운용자를 말합니다. 보험성 투자자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데요. 공공부문에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의 기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의 보험 상품으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성 투자자 역시 장기간 납입되는 보험료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성격과 비슷하죠. 한편 보험은 아닌데요. 그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제회라는 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좀 달리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직종에 공제회가 있다고 해도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보험 상품과 성격이 좀 더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공제회로는 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부동산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투자자는 특정한 부류라기보다는요, 연금이나 보험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모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분야하고 특히 연관이 많은 게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자금이고, 요유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업성 기금이 아주 많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상품보다는 정말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맡겨진 돈을 의미하는 비영리 재단이나 신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재단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들은 그 운용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기관 투자자의 유형은 수익성 투자자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유형의 기관 투자자는 자기 고유의 사업들이 다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 사업과 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둘은 따로 빼서 설명했던 거고, 그 외에 모든 사업을 다 합쳐서 사업성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익성 투자자는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수익입니다. 공공부문 중에서는 기금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보기엔 좀 힘들고요. 여러 기금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신 운영하는 제도인 연기금 투자풀, 기금이 아닌 정부의 여유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국부펀드 같은 것들이 수익성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의 금융상품 중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성 투자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서 살펴볼 투자기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나라마다도 다르게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를 분명히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학술적으로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집적을 해서 대신 운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를 아주 좁게 정의할 때는 방금 설명드린 기관 투자자의 종류 중에서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기구 이 세 가지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금기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다고 이미 설명드렸고요. 투자기구 중에서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만을 기관 투자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를 좁게 정의하기도 하는 반면 실제 시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관 투자자 본래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주체들을 분류해 보면 지금과 같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집적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법에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버리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관 투자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공공부문의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 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금들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들을 이 법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기금이 아닌 연기금 투자풀과 국부펀드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연기금 투자풀은 역시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자체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과 관련된 법의 뿌리가 하나인데 반해서 민간 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각자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공제 상품의 경우는 각 공제회마다 개별 법이 있고요. 금융투자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큰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그 근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법들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